돌아온 와이어탭 시즌 2 이제 5화인데 무려 1, 2, 3, 4화 동안 1, 2화는 오디오가 이상했는데 3, 4화는 또 개별 카메라가 안 나왔다고 전달받고 화가 많이 났었어. 근데 이번만큼은 진짜 제대로 찍고 있으니까 카메라로 찍은 것도 나오는 5화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기로 했죠? 오늘은 그 완벽주의에 대해서 제가 그 1, 2, 3, 4를 거듭하면서 완벽주의에 대한 그 고민이 좀 생겨가지고 완벽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좀 타파할 수 있을 것인가. 너 완벽주의 성향이야? 저요? 저는 사실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요. 저는 그 질문 자체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완벽주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완벽한데 왜 3, 4화 그 데이터를 똑바로 안 옮겨가지고 우리가 3, 4화는 개별 걔가 전체 화면을 확대해서 쓴 거야? 그거는 이제 그 북한의 집권층이 공산주의지만 공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뭐 민주주의지만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라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고 이제 흔히 말하는 완벽주의자라고 하면은 정말 그 완벽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사실 완벽 실행자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 완벽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떤 포인트가 다 다를 뿐이지. 예를 들면 나는 너랑 나랑 다른 점이 나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 오디오를 그러니까 뭐 믹스셋 같은 거 만들면 한 30분짜리 녹음을 하잖아. 네. 근데 1 다르고 2 다른 게 뭔지 알아? 녹음을 할 때 한 번만 실수해도 다시 찍고 이런 게 없고 무조건 한 번만 찍어. 믹스셋은 내 유튜브 이 채널에 올라오는 유튜브 셋 보잖아. 네. 그 2번 찍은 적이 없어. 무조건 한 큐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약간 틀린 것도 있을 거야. 약간의 실수. 그래도 어떻게든 임기응변으로 넘어가. 근데 정작 그거를 이제 녹음 파일을 이렇게 그 오디오 그러니까 뭔가 영상에 맞춰서 볼륨도 작업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네. 그걸 익스포트를 그러니까 출력을 할 거야. 내보내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 내보내기를 하는 동안은 그 컴퓨터로 유튜브도 안 봐. 내보내기가 되는 10분 동안 그걸 켜놓고 핸드폰으로 딴 거를 할지언정. 그러니까 사실 테크니컬하게 보면은 익스포트 하는 동안 내가 유튜브를 본다고 그 유튜브 본 소리가 녹음될 리가 없잖아. 근데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너 눈치 주는 건데 그 정도로 그 뭔가 그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있다 보니까 믹스셋을 찍을 때는 그냥 한 큐. 근데 그걸 파일을 뽑거나 그런 일들 할 때 있잖아. 예를 들면 메일을 보내면은 나는 보낸 메일 하면 한번 눌러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 네. 뭐 죄송하고요. 아니 눈치 준 건 맞는데 네. 어쨌든 나는 좀 그런 데서만 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게 내가 보기에 내 성격이 생각보다 남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남하고 협업하는 일, 뭐 이거 익스포트는 그게 아니긴 하지만 아예 일에 관련된 거에서만 너무 완벽하고 개인 창작 영역에서는 내가 그런 성향이 좀 없지 않나.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에는 그런 게 좀 있다. 창작은 일 아닌가요, 근데? 근데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그냥 완전히 업무 있잖아. 그런 거에서만 좀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좀 그런 편이다. 근데 너 같은 경우에는 나하고는 좀 포지션이 다른 게 앨범을 막 만들잖아. 네. 그러면 이제 완벽주의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완벽주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가 얘기를 좀 해줘도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이거 백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컴퓨터가 절전됐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신나게 밥을 먹고 온 거야. 갔다 와오니까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냥 빼고 이렇게 갔는데 절전된 상태에서 그 데이터가 유실이 됐던 거고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데이터가 손상이 됐었지. 네. 그랬었고 그래서 뭐 심심한 사과 오케이. 사과드리고 자동 채팅도 아닌데 심심한 새가. 네. 저는 완벽주의가 제 작품에 대해서는 없어요. 너는 좀 많이 내는 편이잖아. 그래서 일상에 대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일어나면 화나요. 아침 9시면 너무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거 근데 아니야? 저는
8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형이 줬던 시계 있잖아요. G샥 그거 안 쓴다고 해서 준 거. 그거 시계를 안 고치고 일부러 그걸 8시로 맞춰놨었어요. 8시가 나한테는 그만큼 좀 상징적인 시간인 거야. 아침 8시. 그 뭐 어차피 12시 시계여서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8시로 맞춰놨어요. 왜 그런 언제부터 그랬어? 그게 근데 고등학생 때부터 그랬고 대학생 때도 계속 그냥 그 습관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성인이 되고 제가 이제 래퍼로 활동을 하면서 늦은 이벤트도 생기고 아니면 일이 너무 많으면 피곤해질 때도 생기고 이러면은 좀 그 요즘에는 그나마 좀 유두리를 발휘해가지고 자기 전에 내일은 그냥 9시까지 자자. 뭐 10시까지 자자. 어제는 10시까지 잤어요. 왜냐면은 그 10시까지 자자 했는데 심지어 9시에 깼어요.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계엄령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구경하느라고 구경 아무튼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느라고 좀 늦게 자가지고 10시까지. 근데 어쨌든 그 저는 수면에 대한 완벽주의 아니면 루틴에 대한 어떤 완벽주의는 좀 있고 작품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나는 너 놀랬다. 9시가. 왜냐면 나도 나름 그 기준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나는 워낙 어려서부터 음악 관련 일만 해서 그런지 되게 늦게 잤기 때문에 거의 아침에 잤기 때문에 나는 그 기준이 딱 정오야. 12시. 12시 전에만 일어나면은 부지런한 거야. 왜냐면 나는 막 7시에 자고 이럴 때도 많았거든. 그쵸. 5시, 7시, 7시 이때 자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내가 집에서 거실에서 잤거든. 거실 소파에서 보통. 그러면은 늦잠 못 자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어 내가.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음악을 하는 걸 아셔도 정오 때까지 자는 거는 막 핫바리 인생이라고. 내가 10시에 자도 12시에는 깨우셨어. 그래서 그게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진짜 오전 10시에 자도 12시에 일어나 지금도 몸에 뱉는데 나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빡센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신기하긴 한데 그러면 근데 오히려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너가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니까 네. 언제든지 변수가 너무 생길 만한 일이잖아. 아침 기상이랑 루틴은. 그렇죠. 그럼 너한테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 오히려? 부지런해져서 좋다보다 안 좋은 점이 더 많을 것 같아. 그거를 못 지켜서 막 기분이 나쁘다는 거잖아, 넌 지금. 그렇죠. 그거를 제가 이제 요즘에 좀 깨닫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고쳐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내일은 그래도 9시, 10시 이렇게 좀 스스로한테 너그러워지는 것도 해보고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시즌도 있어요. 뭐 이번 주는 제가 이걸로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뭐 이번 주는 몇 시에 일어나든지 달리기 10분만 하면은 오케이 한 걸로 치자. 근데 그거 좋다. 아니면은 그냥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간 중심이 아니라 그 어떤 업무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뭐 수면 시간을 딱 정해 놓는다든지 몇 시간. 맞아요. 그게 제일 좋긴 근데 하겠네. 그렇게 해도 8시, 9시에 일어나긴 해요. 알람 없어도. 너도 몸에 뱉구나 이게. 네, 몸에 뱉고 그 이상 잠드는 거는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 작품에 대해서 좀 다시 넘어가자면은 작품에 대한 완벽주의는 저는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고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없어도 되겠다 싶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뭐 계기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게 여러 돼?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뭐 첫 번째로는 제 두 번째 EP 앨범 중에 합리적인 대비라는 게 있는데 그 1년 동안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간간히 만든 게 아니라 매일 정말 막 제가 지금도 제가 냈던 앨범이 지금 어쨌든 한 2년 반 활동하면서 몇 장 냈지? 한 5장 되는데 많이 냈다. 4장인가? 아무튼 네. 5장인 것 같아요. 네, 이제 6장 되는데 아무튼 근데 제가 냈던 모든 앨범 중에서 가장 텀이 길었어요. 그게 1년.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수정하고 빼고 막 이렇게 해서 내봤는데 그렇게 해서 냈을 때 반응이 그만큼 없어요. 그때 일단은 첫 번째로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엄청난 반응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이 없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든 생각이 그런 반응이 있는 음악들은 어떤 음악들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반응이 있지. 와, 뭐 힙합하는 분들이 더 많이 들으니까 이 팟캐스트를 네네. 뭐 키치우지 형이라든지 네네 뭐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애초에 앨범을 내는 음악을 사람. 들을 때 음악을 듣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 포인트가 뭔가 딱 왔었어요 저한테.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 음악 말고 뭐 다른 예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소비를 할 때 대중문화 예술 관련해서 뭔가를 소비를 할 때 정말 그것 자체를 소비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그니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너의 핀트인지 모르겠는데 네. 한 작품의 소비가 아니고 네.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맞아요. 소비한다는 거야. 맞아요. 이 얘기 하고 싶은 거 맞아? 네 맞아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래퍼들은 막 아니면 어떤 아티스트들은 막 4년 5년마다 내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런 아티스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상위 네. 한 맞아요. 3%. 근데 나는 아니야. 1%일 수도 있다고 네. 봐. 근데 심지어 그렇게 해서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 그러니까 좀 더 과도기적인 시대에는 네.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네. 천천히 됐는데 오히려 요즘은 내가 보기에는 모든 관념이 좀 과거로 회귀하고 있거든. 네. 다시 네. 저번 시간에 영화 얘기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로 회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건데 한국 사람은 근면성실한 사람을 정말 좋아해.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쳐주는 게 다른 그 서양 문화권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좀 일본하고도 좀 닮아 있다고 보는데 근면성실에 대해서 진짜 높게 쳐주는 게 있고 그리고 역시 메타인지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아까 말한 그런 늦은 텀으로 내는 사람들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매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게 상위 1%야 가능한 일이잖아.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그렇게 노력은 당연히 하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근데 노력해도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실력도 매력도 타고난 것도 운도 다 있는데 그게 다 맞춰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각자가 각자를 이렇게 메타인지를 가지고 봤을 때 그렇게 잘 안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럴 거면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 또 좋은 점 두 번째 아까 말한 게 근면성실에 대해서 잘 쳐주는 거라 두 번째가 또 그래도 많이 보면은 좋아해줘. 정이 많아. 구간이 명관이다. 자꾸 보잖아. 그건 정들어 하더라고. 저도 그거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많이 내고 많이 노출이 되면은 생각보다 그 박수를 쳐주거나 응원해주는 사람이 생겨. 그러니까 매일매일 부천에서 라이브 방송 키는 BJ도 진짜 팬이 생겨. 아무것도 안 하고 춤만 추는데도 부천역 앞에서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정이 많은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완벽주의를 어떤 면에서는 메타인지를 해봤을 때 내가 예를 들면 뭐 힙합 쪽으로 보면 어떤 아티스트일까? 내가 빈지노나 아니야 뭐 딘이나 시잼 정도로 생각해보자. 그런 사람이다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완성된 시잼 딘 정도다. 그러니까 아니면 어쩌면 조금 더 자주 내는 게 날 수도 있다고는 나도 생각해. 어쨌든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다는 걸 나도 많이 느껴. 네. 그래서 꾸준히 나도 뭐 유튜브로 올리는 것도 그런 맥락도 있어. 꾸준히 많이 올려야 한 명이라도 나 더 좋아할 거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뭐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 앨범을 만들 때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뭔가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나 사람들이 컨텐츠를 소비할 때 하는 기대하는 면이나 그런 것이 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앨범도 앨범 나왔네가 아니라 그 무슨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영상 나온 것처럼 듣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하면 어쨌든 앨범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긴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앨범 자체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는 앨범의 얘기지. 가치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앨범을 소비할 때 그 음악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소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앨범을 이제 많이 내고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졸려서 말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근데 맥락으로 봤을 때 너는 어쨌든 완벽주의가 좋지 않다네. 맞아요. 완벽주의가 깨야 좋지 된다는 않다라기보다는 거네. 현명하지 못한 것 같다. 이 시대에 깨는 이 게 시대에 좋다네. 있어서.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다못해 뭐 유재석의 핑계고도 음. 매주 새로 올라오고 그런 게 있는데 매주 올라와. 나 핑계고라는 걸 본 적이 없어 사실. 네, 근데 어쨌든 어.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매주 새로운 컨텐츠를 올리는데 래퍼들이 몇 년에 한 번 앨범 내는 게 과연 좀 맞나 싶어요. 물론 퀄리티 컨트롤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 계속 같은 것만 내도 안 되겠지만 자주 내면 자주 낼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요즘 사람들의 소비 방식과도 맞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명반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또 내가 누누이 말하는 다수가 그럴 때 명반을 내는 전략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네. 있죠. 반대로. 근데 보이는 그 사람이 제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도 어쨌든 옛날처럼 막 4년 5년은 걸리면 안 돼. 지금은. 그건 나도 네. 동의해. 네, 맞아요. 그것보다는 짧아져야 되는 건 나도 동의하고 아니면 중간 중간에 뭐라도 하긴 해야겠지. 이제는 좀 더 쉽게 잊혀지는 건 맞으니까. 맞아요. 중간 중간에 뭐라도 해야 돼요. 그거는 맞고 어쨌든 그리고 앨범 하나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집중해야 되는 것도 동의하는데 근데 그러면 반대로 봤을 땐 이게 소비가 돼갖고 그 프라임 타임이라는 거는 내가 보기에 아티스트 모든 상품에는 프라임 타임은 한 번이라고 봐 나는. 네, 그 그렇죠. 여러 번은 절대 안 오거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나는 아티스트들이 있어야 된다고도 보거든. 왜냐하면 고점은 내가 보기에 한 번이야. 무조건 그 소비하는 사람은 그거를 다시 여러 번 최고로 쳐주진 않는 것 같고. 즉 팬이 아니면 팬도 프라임 타임을 기억하지 그냥. 이 사람 하죠. 이때가 짱이었지였지. 그 뒤로 뭔가 조용필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상위 0.1%가 아닌 이상 끝까지 똑같은 박수를 쳐주진 않는 것 같아. 무조건 최고로 박수를 받는 순간이 있고 그 뒤로는 그렇게 안 해준단 말이야. 네, 그래서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아티스트들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낼 때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아닐까 라고도 생각이 들긴 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제 주변에 있는 아티스트들은 이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어쨌든 형 주변에 있는 아티스트들 중에서는 그럴 수 있지. 그런 경력이 좀 되고 사람들이 하면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냥 문득 그 저스티스가 릿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혼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잘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네, 저는 진짜 아예 당연히 뭐 아예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저스티스라면은 힙합이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포인트에서 그래서 그것도 걱정을 할 것 같은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나도 던져본 건데 생각보다 뭐 너가 그거에 대해 생각이 없다면 네. 요거 말고도 네,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작품 말고 네, 창작 말고 나 그거 있어. 완벽주의라는 거를 별로 안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완벽주의적인 면모가 필요 없는 데서 너무 완벽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 제가 그래요.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내 마음속에서 뭐라고 명명하냐면 약간 서태지병 같은 거야. 예를 들면 서태지님, 내 서태지 되게 좋아하는데 서태지님 공연 같은 거 그 준비하는 비하인드 영상 같은 거 보잖아. 저도 그거 본 적 있어요. 아니면은 뭐 유튜브 쇼츠 보면은 이렇게 디테일이 보이스 코리아에서 뭐 신승훈이 막 쎄쎄쎄 하면서 막 사운드 체크하는 거 이런 거에서 되게 그 사람들은 진짜 마에스트로니까 세심하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뮤지션들이 보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보고 뭐 아니면은 뭐 카니에 웨스트가 앨범을 미루면서 뭐 막 하와이에서 막 미친 듯이 작업하고 막 앨범을 업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러프하게 해도 되는 것들을 아티스트들이 맞다 따라해서 서태지도 이랬지. 뭐 박효신도 이랬지. 네네. 이런 거를 보면서 엄청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엔터테이닝 사업이잖아 이거는. 네. 엔터테이닝 사업이니까
코워커들과 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되게 나이스하게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거에선 그래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는 건데 아 맞다 서태지도 이랬지. 그러니까 저기 뭐 음향 감독님 뭐 이거 몇 dB 낮춰주세요. 아 아닙니다. 요건 몇 dB 낮춰주세요. 뭐 이거를 심지어 확신이 없는데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내가 보기에는 있다. 아니면 뭐 앨범 작업을 하는데 확신이 없는데 뭐 마이크 그 보컬 뭐 EQ를 뭐 어떻게 해주세요. 아 그런 어쨌든 그런 컨셉만 가져가는. 그치.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서태지님은 그렇지 않아. 내가 봐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보기에 예를 들면은 코워커들도 예를 들면 믹싱 엔지니어라든지 네. 뭐 콘서트로 치면은 뭐 전반적인 음향 감독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더 전문가란 말이야. 근데 그냥 완벽주의를 위해서 막 너무 무지성으로 그거를 요구하면은 오히려 분명히 드러나거든. 아는 거 없는데 약간 고집을 그쵸, 피게 그쵸. 되거나 아니면은 그 전문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뭐 사전에 미리미리 논의를 했어야 됐는데 뭐 데드라인이 다 됐는데 믹싱 기사님한테 이거 소리가 너무 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단체곡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특히 신인 래퍼들한테 많이 네, 일어나는 일일 것 단체곡 같은데 작업을 할 때 음. 이제 뭐 피드백을 안 주다가 데드라인이 지났는데 피드백을 주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는 재녹음을 한다고 하고 근데 뭐 데드라인이 이것밖에 안 된다면 전 그럼 안 할래요. 라고 맞아요. 한다든지.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뭐 그거는 늘 말하는 거지만 이제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이어서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성공은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나는 이런 쪽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앨범보다? 제일 완벽주의 제일 나쁜 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완벽주의 성향인 상위 1%의 아티스트한테서 나쁜 면만 배운 거야. 심지어 그 사람은 주의죠, 그냥. 그 사람 나쁘지 않아. 완벽이 아니라 주의죠 그 사람들. 1%의 그 뮤지션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리고 나이스하게 얘기하죠.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추천합니다. 그 신승훈 보이스 코리아 사운드 체크 쇼츠 엄청 뜨더라고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뜨지? 근데 그거 보면 뭐 여기 뭐 웨지 뭐 1dB만 낮춰주세요. 뭐 쎄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 되게 멋있어. 근데 신승훈은 일단 팬더에서 기타 만들어준 정도의 거장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완전 전문가라는 거는 공인이 돼 있어. 그것도 그쵸. 맞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사람이 그 정도 자격이 있다는 게 거기서 되게 보여.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게. 근데 그러니까 메타인지인 거겠지 이런 네, 것도. 맞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뭐 힙합으로 치면은 카니 웨스트가 그거 많이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왜냐면 카니는 뭐 앨범을 그냥 안 내버리잖아 갑자기. 네. 아니면은 앨범을 내고 수정하잖아. 네, 그거는 좀 심하죠. 면에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발매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도 맞는데 카니에 웨스트라는 그 위대한 인간, 지구인 중에서 위대한 자라서 가능한 패러다임인데 그게 안 된 사람이 그렇게 했었을 때 나는 세상은 생각보다 가혹하기 때문에 그랬으면 코워커들이 속으로 욕해도 된다고 보거든. 그렇죠. 난 욕해도 된다고 봐. 제가 그래서, 그 최근에 쓴 가사 중에 메타인지 못하고 자기가 MC 메타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메타인지 네, 이제 아무튼. 재밌네요. 그래서 나는 오늘 완벽주의라는 얘기를 했을 때 네. 사실 이 얘기가 완전히 스쳐 지나갔고 광현아 중간 중간에 카메라 꺼지면 한번 얘기해줘. 그리고 그런 거를 나는 오히려 제일 비판하고 싶었던 면은 이 면이었어. 쌓인 게 좀 있나 보네요. 뭐 많이 보지 그런 네. 것들을. 그리고 특히 아마추어들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아마추어적인 경우지 그런 게 그쵸. 그리고 왜냐면은 실력적으로는 몰라도 그리고 아티스트들은 계약서 같은 걸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특히 네. 특히 아마추어 뮤지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 뭐 그리고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다른 뭐 회사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아티스트들도 결국엔 협업이기 때문에 뭐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는 거잖아. 근데 생각보다 아티스트들은 그럼 저 안 할래요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 그리고 아마추어들이 더 열받는 거는 아마추어들은 안 할래요라고 해도 되고 아마추어 뮤지션들일수록 전반적인 판 예를 들면 뭐 라이브 클립을 만들어 그랬을 때 드는 전반적인 비용이 얼마 안 들잖아. 이거 그냥 제가 물어낼게요.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 채널이야. 이 채널에서 라이브 클립 시리즈를 하기로 했어. 근데 유튜브는 어쨌든 지금 우리 이거 매주 올리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올리는 게 채널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한데. Shout out to fanboy. shout out to fanboy. 이거 매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은 한 3개를 같이 찍은 거야 라이브 클립을. 어떤 아마추어 래퍼가 있다고 치자. 완벽주의 병 걸린. 네. 걔가 갑자기 저는 근데 제가 원래 제가 좀 뚱뚱한데 마스크를 쓰고 찍었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안 썼어요. 이렇게 턱스크를 깜빡하고 안 갖고 와가지고 이거 취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앵글이 좀 뚱뚱하게 나오네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나 매주 올리던 건데 이거 문제가 있는데 촬영 그럼 촬영 비용 제가 다 물어낼게요. 카메라 렌트비랑 뭐 해가지고. 라고 했는데 나는 만약에 이 채널에 지금 목숨 걸었어. 돈 때문이 아니야. 돈보다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하면 훨씬 크지. 그쵸. 치면 촬영 비용이 예를 들면 한 50만 원이라고 치면은 난 이 채널을 예를 들면 내 다음 커리어의 제일 중심으로 만약 생각하고 있었다고 치자고. 뭐 지금 그렇지는 않지만. 네. 그러면은 진짜 열받잖아 나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채널이 아니라 이거를 레이블로 운영하고 있었으면은 밑에 직원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날 따르고 있는 직원들까지 다 몇 주 동안 헛수고한 게 됐는데 그냥 뭐 이거 촬영 분량 낼래요 막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 예시를 든 거지만 이런 경우를 난 생각보다 정말 많이 봤거든.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예시가. 구체적이지만 네. 정말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 이 15년 동안 네.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봐가지고 이거는. 근데 이것도 결국에 나는 뮤지션은 1인 자영업자라고 봐. 나라는 맞아요. 브랜드가 나라는 가게야. 신뢰도 나라는 중요하고. 브랜드를 가꾸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야. 어쨌든 이 업계에서. 네. 그거를 나는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판이 적다고 해서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회사가 없을수록 더 잘해야 돼. 자기가 1인 회사인 거거든. 1인 자영업자라는 생각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 너무 비즈니스적으로만 접근해도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예의가 너무 없어도. 이제 최소한 유튜버들이 오히려 덜 그래. 왠지 알아? 유튜브는 그래도 자기가 채널을 운영해 보면은 유튜브가 내가 보기에 제일 좋은 게 1인 자영업 체험이야. 이거야말로. 이거를 막 업로드를 하고 막 계획을 짜고 해보면은 그 품을 많이 팔아봐가지고 얘네는 어떻게든 살릴라 그러더라고 유튜버들은. 근데 이제 뮤지션들은 그 개념을 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개인 사업자라는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는 약간의 진심 어린 잔소리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그런 적은 없지만 나이가 들어서 잔소리가 많아졌어.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음악 쪽 말고 다시 좀 생활 쪽으로 돌아와서. 생활 쪽에 그럼 형은 그 완벽주의가 있나요? 그 아까 저는 이제 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잠에 관해서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근데 잠에 좀 야박하대요. 내가 미친 듯이 야박한 것 같은데. 잠에 대해서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람. 그건 야박한 게 아니죠. 오히려 관대한 거구나. 네, 관대한 거죠. 난 너무 관대. 잠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좀 야박하대요. 전 세계적으로 잠으로 잔소리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잠 좀 자라? 아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자냐? 사당 오락. 그 장사의 신이네. 너 몇 시간 자? 네, 그런 거. 이 새끼 존나 많이 자네. 이런 거. 그러니까 잠으로 잔소리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잠에 되게 인색하고. 그 저는 생각해 보면은 그 잠에 대한 완벽주의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내가 프리랜서라는 자각을 하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더 노력해야 돼. 그 강박이 오히려 더 강해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온 것 같은데 아무튼 형은 그런 식으로 좀 다른 완벽주의가 없나요? 생활에서? 근데 내가 완벽주의가 별로 없네.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은 성격이긴 해갖고. 네, 농담으로 이제 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아이씨 너 때문에 망했어. 그 정영돈식 코드고. 네, 그거는 그냥 그거가 사실은 이제 완벽주의자들의 마인드긴 한데. 근데 나는 그런 건 없고. 네. 그런 걸 싫어해서. 나의 완벽함은 뭐 기분. 내 하루가 망쳐지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망치게 됐다는 게 너무 분하기 때문에 항상 일부러 장원영 정신으로 더 행복하게 그냥 그렇게 한번 소리 지르고 마는 걸로는 하는데 근데 이게 나도 후천적으로 바뀐 거일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가 오늘 완벽주의를 그냥 단순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어쩌면 나는 극복을 한 거야. 왜냐면 옛날에는 예를 들면 이번에 뭐 데이터 일이라든지 뭐 네. 오디오 녹음이 안 됐으면은 짜증을 진짜 많이 내는 성격이었어. 나는 원래 나 뭐 1, 2화 때 내가 헤드폰 안 챙겨와서 녹음 수음을 파형으로만 받다가 노이즈가 껴 있었을 때 네. 아니면 3, 4화 때 밥 먹느라고 그랬을 때 이때 옛날 내 성격이면 짜증이 진짜 많이 났었어. 본인에게도 나한테 확인을 스스로한테 못한 나한테 남한테는 일단 디폴트로 이미 냈고 짜증 내고 있어. 나 스스로도 네. 그것도 확인 못했네. 내가 인간을 잘못 살았구나 막 이럴 정도였어. 20대 때는 그것도 확인 못하는 애들하고 내가 뭘 하다니 막 이럴 정도가 20대 정말 투머치였네요. 나는 20대 서인영 크라운제이도 아닌데 그니까. 투머치였네. 나는 한 26가지도 그랬어. 26가지도 그랬고 27대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뭐 일어나진 않았는데 특별한 계기는 아닌데 끊임없이 내가 연구했던 거 어떤 남자가 멋있나 저번에도 말했던 대부를 몇 살 때 봤어요? 근데 대부는 이미 어릴 때 봤지. 근데 그게 아니라 탁재훈 토마디 이런 느낌. 여유 하정우 탁재훈 토마디 저번에도 얘기했던 그런지 않다. 쿨하게 넘긴다. 아니면 그 뭐 기억은 안 나지만 여느 영화나 만화 같은 데서 보면은 위기에도 한 번씩 웃는 주인공 이런 느낌이 중요하구나. 그런 자신을 보면서 더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연구 끝에 이 성격은 오랜 연구 끝 고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고친 거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극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내가 굉장히 연약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아는데 너도 나를 이제 알잖아. 네. 근데 나를 아는 이제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 그렇게 안 보거든 이제는. 형은 뭐랄까 엄청 심각한 이야기를 그 원피스 짤 있잖아요. 조로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것처럼 엄청 심각했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 오히려 이렇게 본단 말이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약간 나 힘든 거 얘기 못 하겠다 그럼. 그건 불행 배틀 얘기고. 네, 아무튼. 근데 너무 좀 어떤 면에서 의연해가지고 의연한 사람이 되는 완벽주의를 극복함으로써 의연해진 거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부모님은 아직도 걱정하시거든. 내가 너무 예민하고 짜증을 진짜 가득 안고 있던 성격으로 20년이 넘게 살다가 고친 지 10년도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근데 걱정하실 만해요. 고친 기간이 어쨌든 더 짧으니까. 그리고 아직 고쳐진지 모르실 거야 사실 부모님은. 그렇죠. 근데 사실 많이 고쳐졌지. 그거를 이제 좀 우리 어머니는 이 팟캐스트를 보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엄마 걱정을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근데 형이 이제 그런 형의 그 생각해 보니까 형의 말 습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걸로 화를 내? 왜요? 자주 하는 말이야. 네, 근데 형이 이런 걸로 그거를 화를 내지? 이런 생각 많이 해. 근데 그거를 왜 그걸로 화를 내가 아니라 왜 그걸로 화를 내? 딱 이 톤으로 해요. 왜 그걸로 화를 내? 그거를 뭐 핸드폰 게임하면서 막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무심하게 왜 그걸로 화를 내? 그냥 약간 이렇게 그 포인트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보고 계실 성원이 형 어머님 확실히 화 안 낸다. 네, 확실히 화 안 내고 이거 제가 이제 파일 날렸을 때도 형 화 안 났었어요? 하니까 났지. 딱 이랬거든요, 사실 형이. 짜증 냈지. 짜증이 나긴 났지. 근데 저한테 내지는 않았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아니 너 때문이잖아. 그냥
큰 짜증이 아니라 너 때문이잖아. 형 근데 짜증 안 났었어요? 났었지. 아, 그치. 기억나. 근데 왜 짜증 안 냈으니까 왜 내? 이랬어요. 아, 근데 그 내가 또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야. 이거 말고 화낼 일 많다. 맞아요. 아니면 그 얘기도 막 가끔 해요. 누구를 되게 싫어하는 얘기 할 때 있잖아. 사람들이 내 네. 주변 사람들이 아, 이 사람 이래서 너무 싫어 막 이렇게 말하면은 싫어할 것도 많다. 이거 말고 근데 웃겼던 게 싫어할 것도 많다 하고 보통 뒤에는 인생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기도 바빠. 보통 이게 나오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싫어할 게 더 많아. 그거 말고 더 가치 있는 걸 싫어해봐. 그러니까 더 나쁜 걸 싫어해야 돼. 싫어하기에도 아깝다. 그렇지. 나는 조금 네. 다른 관점의 얘기긴 한데 아무튼 더 멀리하고 더 미워해야 되고 더 싫어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 되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뭔가를 싫어하고 짜증내기가 아깝고 나는 어쨌든 그 정신과 진단을 받았을 때도 분노 점수는 높은 사람이거든. 실제로 분노돼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그걸 컨트롤을 하는 성격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정말 화내야 될 때를 위해서 좀 화를 좀 아껴두는 편이야. 나는 모든 것에 총량이 되게 있다고 생각해. 맞아요. 그거를 깨달아서 완벽주의를 좀 타파했어. 그래서 화도 뭐 기쁨도 모든 감정에 있어서 좀 아껴도 내가 기뻐할 날도 있어. 그러니까 맨날 화내는 사람이 또 화내면은 임팩트가 없거든. 그리고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어쨌든 남 신경도 쓰는 사람이야. 굉장히 사회적인 사람이거든. 대문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한테 그 패를 되게 아꼈다가 안 쓰는 건 아니야. 내향인은 안 쓰겠지. 내향인은 안 쓰는데 나는 쓰고 싶어서 아끼는 거야. 뭐 화를 내는 순간 굉장히 유쾌한 모습을 보일 순간 다 하고 싶어. 다 하고 싶은데 아꼈다가 정말 그 적재적소에 딱 제대로 된 타이밍에 쓰고 싶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 어쨌든 이게 완벽주의를 고친 계기다. 형의 이제 완벽주의 극복법은 굳이 이제 뭐 설명을 하자면은 약간 크게 보는 거라고 좀 그런 식으로 좀 맞아. 압축할 수 있겠네요. 조금 뭔가 한 걸음 상황을 뒤로 크게 갔지. 보기도 하고 여튼 그런 형의 총량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럼 저의 완벽주의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한번. 너의 완벽주의. 네. 나랑 한번 방탕하게 맨날 밤새 볼래? 형도 밤 못 쓰잖아요, 근데. 졸려서 못 네. 쓰긴 하는데 밤낮을 바꿔볼래? 밤낮을 한번.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거 혼날까봐 못 그러지. 아니, 혼날까봐는 아니고 제가 못 견뎌요. 오케이. 제가 여행을 가도 2시 넘으면은 1시만 지 그만하고 자야지. 그 한심해. 여행 가면 그러니까 밤샐 수 그거를 있지. 근데 고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그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쪽으로. 네, 사실 뭐 오늘 스트레스를- 녹화 날에도 파운드가 스트레스 좀 받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좀 일찍 만나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때도 나는 계속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 왜 그런 거에 화내지?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래서 서로의 개인사를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니까 네. 더 나쁜 것에 화를 냈으면 화의 총량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뭐 어떠한 나의 루틴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뭔가를 내다 보면은 그 단계도 무조건 가거든. 열받아, 짜증나 이러다가 힘들다라고 해갖고 뭐 그거를 뭐 쉰다든지. 맞아요.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소모되는 시간. 나는 어쨌든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대우 김우중 회장도 얘기했고 뭐 양현석도 얘기했고 시간에 대해서 정말 얘기하잖아. 시간이 제일 비싸다. 젊음이 비싸다. 네. 근데 우리 아직 젊고 이 젊은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무조건 짜증이나 화를 내면은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 소모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게 좀 어쨌든 이것도 아까워. 좀 크게 보는 크게 보는 맥락. 건데 너무 아까워 그게. 나는 젊은 날이 너무 아깝거든. 나는 뭐 남들은 아닐 수도 있어. 뭐 더 나이 들면 지혜롭고 좋지 이럴 수 있는데 나는 아직은 철이 좀 덜 들어서 나의 30대가 너무 소중해 하루하루가. 그래서 나처럼 사실 싫어하는 거 많은 사람 없어. 나 진짜 싫어하는 거 많은 사람이거든. 근데
표출을 진짜 안 해. 표출하면 내가 그만큼 또 에너지 회복을 해야 돼가지고 속으로는 나도 어쩌면 개쌍욕 할지도 몰라. 근데 그 개쌍욕도 그냥 허허허 이렇게 해, 겉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나의 그 정신 소모를 줄여. 왜냐하면 내가 메타인지를 갖게 됐을 때 나라는 사람의 정신력이 정말 약하다는 걸 깨달았어. 네. 그래서 어. 이게 완벽주의 극복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 근데 네. 제일 좋은 게 방금 얘기한 거야. 당신의 정신력을 과신하지 마세요. 아 맞아요. 정신력을 정말 약합니다. 이렇게 화를 냈을 때 어쨌든 다시 돌아오기까지 시간과 에너지가 어. 들고 그 시간과 에너지는 결국 내 것이기 때문에 화를 내면 네. 엄청 갈려. 네. 정신력이. 그래서 사실은 화를 내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머리가 안 좋구나 하고 이제 화를 내면 풀린다고 생각하잖아. 네. 화를 내면 무조건 갈려. 나는 그래서 그 레이지룸 사업도 망했다고 생각해. 그 다 부시는 거. 네, 있잖아. 다 부시는 그거 거 한동안 잘 됐잖아. 잘 됐었어요? 그거 되게 잘 됐지. 그냥 방탈출 붐 이때 뉴스에만 생겨가지고. 나온 건 줄 알았는데 뭐 주호민 작가님도 그 레이지룸에서 이렇게 화보 찍고 그랬었어. 그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홍대에서는 꽤 화제 장소였었어. 어. 홍대에 있었거든 그게. 근데 내가 보기에는 분노를 표출, 그거를 그렇게 각 잡고 한다. 그것만으로도 에너지 이미 스트레스다. 스트레스야. 아. 그것도. 제가 이거는 제가 뇌과학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장 무슨 박사 그 채널 뭐냐 그럼. 그게 누구지? 몰라. 장동선. 어. 네, 실제로 우리의 뇌가 이제 쾌락과 그 뭐지 고통을 구분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힘들 때 이제 야식 먹고 뭐 포르노 보고 이런 게 이제 고통을 느끼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체할 쾌락을 찾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 역치를 낮추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뭐 햇빛을 맞고 산책을 하고 그거를 컴다운 시키는 게 중요하다. 뭐 야식을 먹어도 결국엔 풀리지 않는다. 왜냐면은 고통에 익숙해져서 고통과 비슷한 쾌락을 찾았는데 그걸 또 먹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낮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도파민이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얘기죠. 도파민이 자극은 되지만 절대 만족까지는 못 가잖아. 네네, 뭐 그쵸. 그런 이야기겠네. 그런 이야기고 저도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뭔가 완벽주의가 이렇게 올라올 때,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쁜 놈을 생각해봐. 널 괴롭힌. 더 받나 스트레스? 네네. 미안.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다기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이거 여기서 화내봤자 내가 나를 파괴하는 길이구나. 그렇지. 내가 나를 좀 손상시킬 수밖에 없는 게임이구나. 이거는 내 정신력이 생각보다 족밥이라는 거를 나는 좀 빨리 깨닫는 많은 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보다 나는 약간 반 동기부여파거든. 동기부여를 많이 쌓는 거를 나도 젊어서는 좋아했어. 동기부여를 위해서 막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고. 근데 아니야. 맞아요. 이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의지력이 정해져 그 있어. 다큐멘터리를 보는 동기부여로 내 정신력을 다 써. 나는 내가 약하다는 걸 이제 받아들였거든. 그래서 아낄 때 아껴서 분배해서 써 정신력을.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오늘 이거 이제 2개 찍고 오늘 네. 우리 같이 이제 그 수업도 했잖아. 네. 그럼 난 오늘은 여기서 더 뭐를 오히려 무리해서 하잖아. 그럼 내일 내가 뭘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러면 집 가서 쉴 거야. 그게 더 맞아. 그래야 좋네요. 내일 또 뭘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나는 모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생각보다 못 받아들이고 자기를 되게 과신하거든.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과신한다는 그렇지. 과신하지 증거이기도 않았으면 하고 한다는 거지. 그게 뭐 음악에서든 뭐 생활에서든 네. 거울 좀 봐. 다들 네, 맞는 마음의 말인 것 거울을 같습니다. 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기 스스로를 한번 진단을 해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나도 어쨌든 그게 오래 걸렸으니까 빨리 되면 좋잖아. 네, 맞아요. 인간은 강하지 않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거울 좀 본다는 얘기를 이제 들어서 이거는 옛날부터 형한테 궁금했던 건데 형이 나 그 말 되게 자주 하는데. 나스 얘기하면서 거울 좀 보라고. 나스 얘기하면서 나스는 거울을 볼 줄 알아 이랬거든요. 나스는 거울을 볼 줄 알지.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한 티가 너무 난다는 거야. 나스의 가사에서. 랩과 가사에서. 그게 어떤 면에서 뭔가 좀 내가 내용이 철학적이어서 그러니까 아니면 철학적이라는 게
나스는 그냥 비판적인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철학적인가에 대한 가사를 많이 쓰더라고. 나스라는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철학적인가, 내가 얼마나 깨달았는가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근데 소위 말하는 컨셔스한 랩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내가 이렇게 고민을 했다가 아니고 어떠한 사회적 상황, 남에 대해서 어떠한 거에 대해서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어느 순간 이불을 찰 수도 있어. 근데 맞아요. 나스의 가사는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까지 고민 많이 했어 느낌이야. 그래서 그게 근데 그게 오히려 진짜 수액이야.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거는 난 이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어. 나는 이 거리에서 이렇게 살아왔어 정도의 느낌이지. 뭐 거리에 어떠한 뭐 깡패는 나빠, 뭐 부자는 나쁘고 뭐 이게 아니야. 그거랑은 좀 달라. 근데 이번 화를 찍으면서 저도 뭔가 형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아가는 게 많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거울을 보진 않은. 신사적인 면도 있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네요. 좀 놀랍네요. 저는 사실 좀 이게 우리끼리 장난칠 때는 나 완전 장난꾸러기니까 사실. 장난칠 때는 좀 막 이렇게 우악스럽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순간들도 많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장난꾸러기. 그런 게 재밌잖아. 네. 장난칠 때는 좀 터프한 장난들이. 그런 터프한, 맞아요. 터프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형은 뭔가 화를 내는 거나 그 거울을 보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신사적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그치. 좀 그런 면이 있네요. 좀 교양 있기도 하고. 되게 놀랐습니다. 칭찬해줘서 고맙고. 네, 박서도 아닌데. 전북 사람 특이긴 하지. 칭찬 배틀. 칭찬을 참 잘해 원래 전북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저 이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저 이제 춘천 여행을 가기로 했잖아요. 우리 여행 가기로 했지. 밤에 뭐 할까? 밤에 그냥 오시엔이나 틀어놓고. 근데 제가 돌아가면서 칭찬하게 해줄까? 아니 그냥 아니 해바라기 같은 거 틀어놓고 돌아가면서 서로 칭찬하게 하면 아니 안돼 그런 돼요? 거는 왜요? 싫고. 왜요? 그냥 롤링 페이퍼 그냥 말죽거리 잠옷 틀어놓고 서로 칭찬 괜찮지 않나요? 서로 칭찬. 그러니까 이거 너가 교회를 너무 많이 다닌 것 같아. 교회를 많이 다닌 것 같고. 서로 칭찬하면 막 누구 울고 그럴 텐데 막 그런 거 내가 좋아하진 않고. 네. 어렵네. 이런 얘기는 그거는 우리 카메라 끄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네. 뭐 대충 1시간 정도 오늘도 찍은 것 같으니, 그리고 이제 내 칭찬으로 마무리하면 딱 좋으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컨디션도 안 좋고 하니까 일단 밥을 먹고 와야 될 것 같아서 밥 먹고 와서 다음 분량 6화 찍으러 옵시다. 까볼로. 오케이, 좋아요. 스파게티 먹자. 고생하셨습니다.